현장 방문 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네.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실은 있었다.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고 김 국장님의 유서를 권익위원회에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부위원장은 봤다고 그랬잖아요. 몇 사마 분이나 경위서 작성하시는 직원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나 봤는지 그거는 뭐 가능하면 누구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예, 요청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사망경위 조사서 그 앞에 그 조승래 의원님도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작성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작성자 제출 라인이 있잖아요. 결제 받아가지고 이 부분들도 아까 제출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 제출 안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방에는 부패방지법 64조, 65조에서 신고자의 비밀 보장하고 협조자 보호 이런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천준호 의원실에는 부패방지법 30조의 비밀 누설 금지하고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하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15조에 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 뭐 이런 조항으로 서로 다른 조항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떤 법이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검토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의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못 오해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진 않죠. 같은 사안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좀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무조건 제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일된 어떤 법 적용이 아니라 여기서도 제출 안 하는 근거를 만들고 저기서도 제출 안 하는 근거를 만들고 마구잡이로 제출 안 하는 법 근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단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예, 알겠습니다. 강음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합니다. 최근 5년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비율이 20년에 32%, 21년에 21.4%, 22년에 19.7%, 23년에 8.2%, 23년 8월까지 3.5%니까 5%가 올해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그냥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인도 파악 안 해보고 아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아까 제가 실무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유가? 그 옆에 그 부위원장님 대답하세요. 부위원장님. 네. 과거에는 이제 공익신고를 하면 곧바로 이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익신고의 피신고자하고의 사이에서 서로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인 듯 외관은 갖추어져 있지만 피신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공익신고인지를 제3자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기 그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처리도 법정 기한을 90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넘기는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요. 반대로. 네. 20년에 39%, 21년에 44%, 22년에 51%, 23년에 52%, 24년에 53%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처리 기한을 예를 들면 넘겼다?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유일임 방송 심의 거기 부분도 제가 저희가 볼 때는요. 선고를 했- 그렇게 조사가 미진하고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고 조사 2월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실무적인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실무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년에도 그런 사정들은 있었을 거고 그런 정황들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다 생각해요. 이른바 정치적인 권익위원회가 돼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에 동의하지는 다른 않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건의위원회, 방탄위원회로 전락했다. 위원님 말씀에 얘기 동의하지 들어보세요. 않습니다. 맞아.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판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권익위 자체가 정치적인 권익위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성해보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구성원들의 사명감 이런 것들은 전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상처를 최근에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권익위 구성원들의 정서입니다. 권익위 지도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맹성해야 할 때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자가 될 사람이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 법 적용을 다르게 해서 그랬다 이렇게 권익위는 설명하지만 조승래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것들 준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2020년에 국감 때 이미 이런 공익신고자 신청 후 보호 조치가 미흡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지적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는 권익위 조직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냐면 보호조치 신청 후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기까지 일단 불이익 조치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노출될 경우에 관련 기사 게재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권익위는 자기 조직의 이름으로 약속한 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불이익이 아닙니까? 위원장 말씀하세요. 네, 그것은 불이익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부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래, 예, 그래 하세요. 이분들, 예? 보충 질의 하시겠어요? 하겠습니다. 요 요 얘기 얘기. 1분만 드려. 제가 이따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할 게 있어서 예. 인권의 피해자들이요. 어떤 피해를 호소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 당사자 중심주의 이런 것이 적용되는 거는 판사시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과정은. 이게 그래도 불이익이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실 겁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전 진짜 양심을 걸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방 헬기 적용 기준하고 닥터 헬기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서 소방 헬기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닥터 헬기 지침을 따라서 판단한 거 이게 잘못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게 맞아요? 침해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규정을 저희들 판단에 정확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얘기하지 마시고 헬기 야당 대표라는 사정으로 부당하게 제공된 특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한 겁니다. 지침에 있어서 적용을 부당한 특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부당한 특혜예요? 아니, 박상혜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 네, 저희들은 전원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것을 바꾸고 그럴 수 있어야죠, 권익위가. 자, 국정에서 뭐하라고 잘못된 걸 지적하냐고. 마무리하세요. 예. 제대로 된 규정 적용을 했느냐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무슨 자, 대답해도 돼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저희들은 그것은 그냥 모르세요? 아니요, 그냥 자, 특혜 마무리하십시오. 사건으로 저희는 자,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고. 헬기 적용물을 어떤 걸 적용했느냐에 대해서 그게 다르게 적용했느냐를 이 주장을 의원들한테 특혜는 아니에요. 이들이 적용을 잘못한 것일 수 있지 몰라도. 박상혜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예, 아니, 저희들 입장은 좀 그랬습니다. 예. 뭐 단체로 하실 겁니까? 네, 제가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단체로 하실 거예요, 질의를? 자, 마무리하시고. 자, 김병기